이혁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입니다. 무대로 모실게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기억 속에 땅콩해양으로 기억되어 있는 사건의 박창진이라고 합니다. 이 땅콩이라는 단어 하나가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는데요. 얼마 전 거리를 걷는데 중년 여성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. 한 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알지? 그랬더니 다른 분이 아침 드라마에 나왔잖아 라고 하시더군요. 그때 다른 한 분이 아니 그 땅콩이잖아 라고 하시더군요. 참 우픈 현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땅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.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. 이제 곧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.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강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. 그럼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아직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당시 저는 그 비행기의 책임자로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 위치해 있던 분의 당신 내려라는 말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는데요. 그 경황 없이 바쁜 순간에도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. 상상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일반 승객 한 분과 저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그분에게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제 불찰로 인하여 편안한 서비스로 모시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라고 사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쩌면 그 순간까지 저는 주인을 모시는 노예, 즉 자바 복종자로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관습화된 복종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. 뉴욕은 참 겨울이 추운 곳입니다. 항공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데 그 순간 마치 제가 서 있던 그곳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정도의 크기였는데요. 그 주위만 지하 깊숙이 2, 3km 더 아래로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어쩌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이미 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겪어야 될지 예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갑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을들이 오히려 더 처참한 비극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것이 사회적 학습 효과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빵 한 조각만을 생각하며 복종을 선택했습니다. 그러나 복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. 오히려 갑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구로 희생을 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해 옵니다. 그 과정에서 저는 거짓된 진술을 해야 했고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도 해야 했습니다.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. 그렇게 또다시 복종을 선택했던 제가 왜 갑자기 그 쉬운 길을 멈추고 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까요?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초기에 저는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해, 혹은 당신이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야 해 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사건의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2차 가해의 행동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. 내가 인사를 정중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? 혹은 내 머리 모양이 이상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? 내가 입은 유니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?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 자신을 책망하고
또 책망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끝없이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자책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 제가 얻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당신의 잘못은 없다였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사건은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사건은 사건일 뿐이었습니다.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생활을 가진 사람인지가 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 자책을 멈추게 됩니다.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되찾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답을 얻고도 나서도 저는 여전히 괴로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. 이번에는 제 마음 가득 미움이라는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미움이라는 가시가 제 몸에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 미움이 저를 죽일 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. 그 미움이라는 가시가 너무 크게 자라나서 입을 열면 바깥으로 삐져나올 것 같았고 제 머리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. 결국에 그 미움이라는 가시가 제 몸을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꼬박 2년 가까이 그렇게 저 자신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. 제 머리에 큰 종양이 나서 수술을 해야 했던 적이 있는데요. 아마 그것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힘의 우위에 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. 그 누구의 힘이나 의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하는 위대한 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야 당당하게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 사회를 향해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생겨났습니다. 알다시피 갑을 위한 방패막은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오히려 을에게는 그런 방패막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기만 합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. 유명 로펌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구하려 해도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. 언론은 또 어땠을까요? 어렵게 한 인터뷰조차 편집당하고 많은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. 어느 미디어 관계자는 광고주가 누군지 생각하라는 말 때문에 그 기사를 접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사회는 아직 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참 힘든 사회임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저라도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적어도 저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또 토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. 아마 땅콩 해양이 있고 2년여가 흐른 후에 태연하게 성화 봉송봉을 들고 그 가해자가 당당히 제자리에 복귀하고 연이어 그녀의 가족 중 한 명이 물컵을 던지는 갑질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. 왜 그들은 잠시 자숙을 하는 듯이 보이다가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을까요? 아마도 그것은 갑들에게 너무 쉽게 주어지는 면죄부 때문이 아닐까요? 이런 이유로 갑들에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? 그리고 이런 현상을 견제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그런 견제 도구가 법이나 사회 체제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저 같은 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갑질 근절 집회를 하며 저는 광화문에 섰었습니다. 그 집회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, 저만
가면을 벗고 있었습니다. 모두가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며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만 했습니다. 그들은 왜 그래야 했을까요? 과연 자신 있게 우리는 그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?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 이후에 가해지는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사회 현상 때문은 아닐까요?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공정하고 바른 사회일까요? 나에게는 절대 그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당언할 수 있을까요?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은 나의 일이나 또 내 가족의 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약자인 제가 을들에게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땅콩해양 1심 재판관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조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박 사무장은 과연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. 맞는 말입니다. 우리 사회에서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 을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온전히 그 을이 모두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남게 됩니다. 지금은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을들이 떠나야 할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쩌면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피폐해진 정신 건강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현재의 저 자신만을 봐도 표면상 그 피해는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지능 게임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? 왜 제가 기권패를 먼저 선언해야 할까요? 많은 이들은 저에게 다른 꼼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회의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공정하지 못한 것과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저항하며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마땅히 포기해야 할 일로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또 무서운 보복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런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눈을 뜨고 또 자각해야 된다고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만으로 인간의 존엄함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 저는 이 저항의 몸부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한순간도 쉼없이 계속해서 각성해 나갈 것입니다. 이로 인해 더 많은 불이익에 처할지라도 저의 저항은 생명을 위한 빵을 구걸하는 행동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이런 작은 외침이 종국의 작은 날개짓이 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저라는 한 사람은 변했다고 말입니다. 언젠가 저의 이 용기 내미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낼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. 사람 책이라는 말인데요.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 등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저는 저의 생존기를 통해서 사람 책과 같은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저의 투쟁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